몇 개야? 2개 아니야? 첫 번째 2개. 2개. 이거지. 이게 우승이겠죠? 생각하자고. 각 사람이 받은 도장이 2개씩 아니야? 이게 우승. 자, 여기서 맞지? 자, 뭐라고? 분해. 이게 쉽게 말하면 뭐니? 근데 모든 이게 도시락 종류가 한 개만 맞는 경우를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 해야 되니? 이게 얼마 해야 돼? 한 종류의 도시락만 주는 경우를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몇 가지야? 2가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얼마니? 여기 얼마? 32분에 32면 이 범위안에 있어 없어? 없잖아. 안 되는 거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N이 1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요 나온 값이 이 범위에 딱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안 들어가잖아. 그 다음 N이 3이면 그렇지? 세 종류의 도시락을 알겠지? 5명한테 나누어 줄 때 그 5명이 받은 도시락 종류가 2개가 되는 경우, 이거 쉽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야 이거? 치역이 2개란 얘기지. 쉽게 말하면 치역이 좋은 얘기잖아. 뭐니? 전체 뭐야? 자, 도시락 3개를 5명한테 3위 우승이지? 분자 뭐가 들어갈까요? x가 일단 2가 돼야 한다. x가 2. 헷갈리면 이렇게 사람 1, 2, 3, 4, 5가 있고 도시락 A, B, C 하고 이렇게 A, B, C. 그렇지? 그러면 치역 원소가 2개니까 A, B, C 가운데 2개를 골라. 3C 고르시고요. 그렇지? 내가 A, B를 골랐어. 1, 2, 3, 4, 5를 A, B랑 대응하는 함수란 말이야. 이 5승이지. 여기다가 다시 1을 빼야죠. 맞지? 하나만 가는 경우. 이렇게.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를 약분시키면 3의 4승 81이 되고요. 여기는 30. 맞습니까? 그러면 27분의 10.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맞네. 들어가 있네. 그렇지? 그럼 N은 상관이 멈추면 돼. 혹시 안 넣으면 또 N4 넘어가면 됩니다. 나왔으니까 멈추시고, 이제 N3은 확정됐고, 이제 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야? X의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X가 1일 때랑 X가 3일 때를 구해주셔야 돼요. N이 3인 상황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X가 1인 경우는 무슨 얘기야? 나눠준 도시락이 딱 한 종류. 3의 5승분의 뭘까요? 도시락 3개 중 한 종류를 다 주는 거잖아. 이걸로 끝이죠. 됐지? 요거는 81분의 얼마입니까? 약분되죠? 약분의 41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겠어? 자, 1이 2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1에서 빼라. 1 빼기 81분의 이게 빠르다. 얼마가 되는 거야? 50이 되는 거지. 이거 직접 구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 직접 구하려면 직접 구하기 참고. 직접 구해서 얘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3의 5승분의 뭐야? 3의 5승. 이건 뭐야? 이거는 치역과 공력이 같다는 얘기 아니니? 그렇지? 치역, 공력 같은 함수 개수입니다. 전체에서 치역이 1개인 경우나 2개인 경우를 제외하면 됩니다. 전체가 3의 5승인가요? 여기에서 치역이 1개인 경우는 3가지.
이거 참고야 참고. 자, 치역이 두 개인 경우는 30 곱하기 이 두 개인 경우가 바로 얘 아니니? 얘잖아. 확인해보면 3의 5승 3 더하기 얼마야? 우리가 얼마였지? 잠깐 되는 건가? 우리가 30이지 93? 93 맞나? 우리가 33 93이죠? 243이네 243 빼기 96 그러면 3월에 약하면 81분에 81 빼기 30이니까 50이 왜 안 나오는 거야? 아닌데? 잠깐 여기가 90이지? 그치? 30 곱하기 3 이게 90입니다 93이면 요거니까 나오죠? 나옵니다 참고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 빨라 또 다 구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EX는 분모는 뭘 80을 맞추기 편하겠네 그래서 EX는 81분의 1 곱하기 1 2 곱하기 30 3 곱하기 50 그래서 81분의 얼마야? 1 더하기 60 더하기 150이니까 211 그래서 마무리 아까 n이 2였기 때문에 2에 2x 빼기 2는 3이었군요 2에 3x 빼기 3은 자 3 곱하기 81분의 211 빼기 3 약분하면은 27분의 211 빼기 3 27분의 211 빼기 81 130 하고 답 나오는 거죠 맞지? 자, 그 뒤에 기출문제는 쉬웠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강 보러 갑니다. 6강. 모의도 못 풀어요? 나누어준 도시락 종류 자, 6모 대비 6강 대비 합동인데 합동은 되게 쉬워. 25이면 충분해 너네한테. 시간에 자꾸 5분씩 끌어들어요. 합동은 25이면 충분해. 글쎄 30분 다행이다. 그래도 문제 진짜 아니에요. 아니면 시간이 5분씩 자, 빨리 봅시다. 연속. 자, 연속 확률 변수란 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야.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셀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뭐 길이, 무게, 온도, 시간 등등등.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 밑에 설명을 먼저 보시면 네, 저기 배웠지? 히스토그램 배운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이 뭐냐면 계급의 크기분의 상배도수 알겠지? 이게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요런 거였잖아요 이렇게 이거 기억하지? 요런 형태 알겠지? 계급의 크기 몸무게를 친다면 이게 30kg, 35, 40, 40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이제 그다음에 여기는 서로가 상대 도수. 알겠지? 내가 총 뭐 예를 들어 100명 조사했어. 그 중에서 여기가 50명이면 100분의 50. 이제 100분의 50 되는 거잖아. 30명 여기다 이렇게 비례되는 거지. 100분의 30 이렇게. 알겠지? 이거 이제 100분 현재 그거 맞나? 100분의 50, 30, 10 하자. 100분의 현재 90인가? 더 줄이자. 100분의 70이지. 그렇지? 30 남았잖아. 10 넣고 15 이렇게 막 말이 안 되네. 70, 80이지. 5, 7, 8, 9, 5와 5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상대 도수의 총합이 얼마니? 1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게 얼마라고? 1. 그래서 이게 일종의 확률의 총합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확률 밀도 함수는 히스토그램에서 비롯되는 거야. 이게 세로축이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 도수이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 넓이 합이 총합이 1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급 크기를 한없이 늘리게 되면 아니지 계급 크기를 한없이 0에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요 막대 그래프가 매끄러운 곡선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이제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유래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일종의 부피분의 질량 생각해요. 부피분의 질량 이걸 연상하라고요. 이게 바로 뭐의 정의야? 밀도가 아니야 밀도.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고 여기서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 되게 중요한데요. 확률 밀도 함수란 것은 첫 번째 말 그대로 확률을 나타내니까 0 이상 돼야죠. 0 이상. 기억하세요. 성질 0 이상. 0 이상이고 이제 그다음에 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하고 A부터 B까지 A축 사이 넓이는 항상 전체 넓이 항상 1이 돼야 돼. 돼야 하고 확률은 넓이야. 알겠지? 특정 구간 확률은 넓이. 확률은 그 구간에서 넓이는 같더라. 이걸 꼭 명심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자, 예제 1번, 유제 2번 별표고 이 중에 유제 2번이 확대하답니다.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그냥 구하래. 당연히 뭐 저 A부터 보란 얘기잖아. 확률의 총합 1이잖아. 이 면적을 다 더한 게 1 돼야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확률의 총합 1이잖아. 이 면적이 1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 삼각형 위에 넓이 가로가 1, 세로가 A니까 2분의 A가 되는 거고 플러스 쪼개 요만큼 가로가 2, 세로가 2분의 A 요만큼 그렇지? 요만큼은 방금 요 앞에가 A잖아요. 절반일 테니까 2분의 A겠지. 빨리 뭐라고? 그렇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2A가 되겠네. 여기가 1 되니까 A가 얼마입니까? 빨리 그리는 얘기지. 빠르게. 또 대입하면은 1 이상 3이니까 요거 이면적 그런 얘기죠? 전체 1에다가 요거 빼면 되잖아. 이면적이 얼마? 이면적은 2분의 A니까 3을 내겠네. 그래서 얼마입니까? D가 되겠네. 알았지? 넓이 관계를 빨리빨리 그냥 구하면 됩니다. 자, 해봐. 이제 1번, 2번. 자, 유제 2번은 이게 뭘 받는 거야? 직선 x 대칭 아니야? 네. 그래서 가정해 그냥 이렇게 대칭 해.
그냥 아무렇게나 2다. 요거씩 안 써도 돼. 왜냐면은 잘 보세요. 위에 0 넣으면은 0 넣어봐. 0 x가 0부터 0 넣으면 2고 0 2지. 2 5를 넣으면 5는 여기가 마상 2고 치니까 이거 이 맞다는 얘기야. 알겠지? 요거씩 안 써도 돼. 자, 아무튼 요 범위 안에서 x 대칭하는 뜻입니다. 그 범위가 저기 마상부터 7일 거 아니야. 딱 한정돼 있잖아. 0.5, 0.5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볼게요. 마일부터 0까지래. 마일부터 0. 마일 0. 표시해 볼게요. 마일 0. 그러면 같은 항이 여기는 4가 될 것이고 한 칸 차이니까 5가 되겠네. 그치? 그 마일 0이고 요면적이 4분의 1이네. 똑같이 3을 0부터 4가 7분의 1. 하나가 7분의 1 되겠네요. 7분의 1, 7분의 1. 그치? x 그러면은 여기 이만큼은 오른쪽 절반 2분의 1에다가 오른쪽에 빼야됩니다. 이거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28분의 11 28분의 3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자, 이제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가 정규 분포. 이 사안의 대표적인 분포가 이항 분포였다면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는 정규 분포고. 자, 그래프 모양이 중요한데요. 모양. 자, 일단 약자 기억해 주세요. 약자 요거 n 가로 n 시그마 제곱. 이제 약자야, 약자. 이항분포 약자가 b 가로 n p듯이 약자 n 가로 n 시그마 제곱. 앞에가 평균, 뒤에가 분산입니다. 앞에가 평균, 뒤가 분산.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이 되게 중요한 뜻이야. 그럼 왜 어떤 식으로 중요하느냐? 자, 밑에 가 보시면 정규 분포에서 확률 밀도함수, 이거 정규 분포 곡선을 불러. 정규 분포에서 확률 밀도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정규 분포 곡선. 어떤 모양이냐면 좌우 대칭이 종 모양. 그치? 쉽게 말하면 좌우 대칭의 종 모양, 좌우 대칭 종 모양 곡선이고 x축과 x축과 닿지 않습니다. 그치? x축이 정근선이야. 불편하. x축과 닿으면 안 돼. 절대 안 닿아. 또 m을 중심으로 대칭된다. 이거 우리가 fm 더하기 x는 fm 빼기 x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fem 빼기 x는 fx. 이거 같은 표현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평균일 때 가운데일 때가 최대. 이제 최대. 꼭대기 된다는 얘기야. 최대고. 그리고 특징. 넓이 항상 1이다. 넓이 항상 1이고요. 넓이 항상 1. x가 안 닿아도 항상 1입니다. 1. 사부호가 되게 중요한데요. 평균이 일정하고 표준 편차가 변하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높이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편차가 작으면 높이 솟아오른다. 이게 이제 높이 솟아오른다. 자, 이게 전체 넓이 1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줄어든 만큼 그러니까 보시면 이면적하고 요면적이 사실 같아야 돼. 그렇지? 이 두 개 같아야 된다. 이 두 개가 이 같아야 돼. 이 그치 쭉 가잖아 이렇게. 얘랑 얘가 같아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그 다음에 시그마가 일정하면은 폭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여 겹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여 겹치는 관계면 시그마가 동일한다는 얘기야. 평행 이동하여 겹치면 표준 편차가 같아. 맞습니다. 표준 편차가 같아라. 자, 두 확률 변수 정규 분포 곡선이 평행 이동하여 겹치면 표준 편차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균이 클수록 대칭축이 오른쪽에 와야 됩니다.
이제 말하는 거고요. 자, 넘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유제 4번을 별표합니다. 유제 4번. 합태 낼 거야. 자, 이제 1번 잠깐 보면 일단은 정규분포 나오면은 좌우대칭 종량 곡선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평균 57인 정규분포래.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고 시작하라고. 가운데가 57이다. 이제 자, 요거 47부터 51까지랑 그다음에 그만 좌우대칭 쭉 가면은 할 수 있지. 이가 63이면은 여기 A가 얼마가 돼야 하니? 요거가 이 중점 관계가 되니까 이거 얼마가 되는가? 67 나오지 자동으로. 이제 중점 관계니까 A 딱 구했고, 그 다음에 X가 B 이상이 0.76인데, 그렇지? X가 53부터 61까지 돼. 53부터 61이면 53부터 61까지가 0.5예요. 그러면 다시 하필이면 자, 이거를 요거 정 가운데 값이 57이지 않습니까? 맞지? 그럼 얘는 평균 중심으로 57부터 61까지가 절반인 0.16이라는 뜻이잖아. 맞지? 근데 요 0.76은 0.5 더하기도 0.16이네. 맞니? 그러면은 저 B의 위치는 이 평균 중심으로 이게 왼쪽에 와야 돼. 요 왼쪽 여기 0.6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요 자리, 맞지? 여기서부터 4칸 떨어진 거에 60이니까 또 4칸 떨어지면은 이게 얼마 되는 거죠? 53이 돼야죠. 그러니까 B는 53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53이고 67 되는 얘기겠지? 해봐. 3번, 4번. 그 그림을 그리면 좌우 대칭이 종모양일 텐데, 응? 가운데 M이 하나 있고, M 있고, 26 왼쪽이 0.23이야. 맞지? 그리고 26부터 M 더하기 5까지, 이게 M 더하기 5까지 하면은 이거 0.54니까 이게 0.04겠지? 여기가 0.27이겠네, 그러면. 그렇지 않니? 그럼 이제 뭘 구하래? M을 구하래, M.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약간 좀 추락됐다. 얘부터 여기까지네. 얘부터. 그러면은 이 0.24까지 더하면은 0.23에다가 요것도 보시면 두 개 합치면은 그냥 요거지. 요거 자체가 두 개 더한 거란 말이야. 얼마나 더하면 0.77이야. 0.77. 그러니까 여기는 0.27이 돼야지. 0.27. 그런데 여기도 0.27 아니니? 그렇지? 해보시면은 더하기 0.5가 되니까 똑같잖아. 이게 같은 관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 중점이 이런 얘기죠. 그렇지? 따라서 2분의 26 더하기 m 더하기 5가 m 해서 m을 구하면 나오는 거죠. 이제 두 개를 딱 합쳐보죠. 합치면은 요거다. 그러면 요만큼 0.7인데 요거 때문에 똑같아. 중점이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화한다. 표준 정규 분포가 나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는 다양한 정규 분포를 통일화해서 확률을 빨리빨리 구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정리한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어. 거기서 사용되는 거지. 일단
표준 정기 분포란 평균이 1, 분산이 1 혹은 표준 편차가 1인 정기 분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야. 이걸 표준 정기 분포 n가 0,1을 표준 정기 분포라고 불러. 알겠지? 그래서 표준 정기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를 보통 Z로 표기하고요. 일반적인 정기 분포는 확률 변수를 N으로 표기하고 표준 정기 분포는 Z로 표기합니다. 이렇게. 이때 X와 Z의 관계가 뭐냐? X를 Z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불러. 표준화. Z은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었다. 그렇지? 이거만 기억하면 되고. 그렇지? 위에 거는 정기 분포, 아래 거는 표준 정기 분포. 알겠지? 표준에서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이 됐다는 거야. X를 Z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 공식은 Z은 시그마분의 X 빼기 M. 있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시그마야. 방금 시그마 또 시그마 이렇게 이게 M 더하기 시그마 누굴 거 아니야? 이쪽에 마찬가지고 여기 그러면 가운데가 0으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고 시그마 한 칸이 1로 바뀌어. 두 번 가면 1로 바뀝니다. 알겠지? 이걸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평균에서 표준편차만큼 가면 1 되는 거야. Z값이 1 되는 거고 두 번 가면 2가 되는 거야. 이걸 기억하면 우리 좀 빠르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이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볼게. 79쪽. 자, 뭐 문제 쉬우니까 그냥 볼게 그냥. 딱 보자마자 바로 갑니다. 뭘 구하라고? 여기 딱 봤더니 평균 M 이렇게 시그마네. 맞지? 하면 다 골랐어. 이용 시간이 x일 거란 말이야. x가 이용 시간, 맞지? 이용 시간 x는 여기 다음이야. 자, 이 x가 4.5 이상 5.1 이하일 확률 구하래. 맞지? 그리고 서술형 문제였다면 이렇게 풀잖아. 이렇게 풉니다. 우리가 이제 딱 바꾸잖아요. 시그마 분의 지금 시그마 분의 0.4분의 나온 거 곱하기 평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4.7 이쪽도 0.4분의 나온 거 빼기 평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얘는 얼마가 돼? 0.4분의 마이너스 0.2야. 마이너스 0.5가 되는 거고 이쪽은 0.4분의 0.4 1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0부터 0.5랑 0부터 1을 더하는 거냐. 0부터 0.5, 0부터 1. 이게 더하는 얘기지. 0.195 더하기 0.3413.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지. 0.5328. 그렇지? 자, 그런데 아까 요 관계를 생각해 주시면 알겠지? 이 주어진 값이 맞지? 평균에서 표준편차 몇 배만큼 떨어지느냐를 떠오르면 되는 거야. 5.1. 5.1은 4.7과 차이가 얼마니? 차이가 얼마야? 0.4지. 바로 표준편차지. 그렇지? 1. 알겠지? 4.5는 차이가 마이너스 0.2지? 이게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0.5. 바로 하나 부를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알겠죠? 요 값이 평균하고 떨어진 차이가 이거의 몇 배냐를 생각해서 빨리빨리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해봐. 이렇게. 5번, 6번 해봐. 5번, 6번. 자, 이산의 대표적인 분포인 이항 분포가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 연속 확률 분포의 관계입니다. 자,
핵심이 뭐냐? 큰 수의 법칙이야. 큰 수의 법칙.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이 부분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그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자, 충분히 크다 의미는 뭐 요건데, 문제에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충분히 크다는 얘기야. 알겠지? 보통 일반적으로 n 곱하기 p가 5 이상 혹은 5 이상이면 충분히 그걸 간주하는데 요거. 그래서 이항 분포 문제인데 표준 정규 분포표가 등장하면 정규표로 간주하고 문제 풀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감사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81쪽에 예제 4번 별표하세요. 유제 8번도 별표하시고, 예제 4번이 학태연. 자, 볼게.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공 8개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꺼내서 수를 확인해. 집어넣어. 근데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혀 있는 두 수곱이 4의 배수가 되는 횟수. 자,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고 횟수를 확률 변수로 딱 잡는 순간 이항 분포야. 알겠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사건의 발생 횟수가 확률 변수가 되면 이건 또 이항 분포입니다. 그 이항 분포는 기호로 B 가로 N분마 P잖아. 얘는 총 시행 횟수야. 64하고 요 P를 먼저 구해줘야 돼. 요 P가 뭐냐면 한 번 시행할 때 사건의 발생 확률. 또 내가 공 두 개를 꺼냈을 때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일 확률을 먼저 구해. 알겠지?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되려면 이 주사위 이게 자연수란 말이야. 맞지? 짝수 올수다. 짝수 올수. 맞지? 자, 두 수가 모두 짝수일 때. 알겠지? 첫 번째. 두 개 모두 짝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왜냐면 짝수의 곱하기 누구는 차이 배수가 아니야. 맞지? 그럼 4C이죠. 이게 6가지. 맞지? 둘 다 볼 수 있으면 홀수 안 되잖아. 하나는 짝수. 맞지? 한 개는 짝수. 짝수 하나, 홀수 하나. 짝수 한 개와 홀수 한 개인데 이때 짝수 한 개는 한 개와 홀수 한 개란 말이야. 이때 짝수 한 개는 뭐가 돼야 하는 거야? 4의 배수가 돼야죠. 이 몇 개야? 4, 8, 2개죠. 맞지? 이거는 4, 8, 2개고 홀수 한 개. 1, 3, 5, 7 중 한 개. 4C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 이게? 14가 되겠고. 그렇지? 그럼 확률 P는 전체는 8C2죠. 그렇지? 분의 14. 8C가 얼마입니까? 28이죠. 따라서 X는 따른다. 뭘? 이항 분포 B가로 열고 N 64, 뭐 학교 시험 볼 때는 x는 말해서 x는 이항도를 잡다 이렇게 쓸 거야. 학교 시험이 저기 써주면 돼. 근데 오늘 좀 약하면 이렇게 쓸게. 아니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따릅니다. 그렇지? 그런데 확률을 그걸 했는데 이 표가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 뭐로 간단하고 저기 볼까? 이때 평균 N P잖아. 32. 표준편차 루트 NPQ 루트 NP가 30이야. Q가 1 빼기 B오니까 4죠. 맞지? 이제 그래서 이때 N이 충분히 크므로 근사적으로 뭘 따라간다고요?
여기부터 나옵니다. 요 멘트는 소문제 풀 때 써주면 되는 거야. 분사적으로 자 32,4의 제곱을 따른다. 이제 이걸 보고 마무리. 이걸 보고 뭘 하라고요? x가 36 이상 40 이하를 풀란 얘기입니다. 풀어나죠? 이제 시그마분의 4분의 36 빼기 32 4분의 40 빼기 32 여기 1이죠. 여기는 2가 되죠. 그치? 0부터 2 0.477에다가 0부터 1 0.3413을 빼는 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0.1359 맞나? 1.5겠죠? 자, 시험하기사 나머지 과제로 내주겠습니다. 그 과제는 유제 철근부터 하는데 예술 쓰니까지 하세요. 자, 5분 쉬었다가 24학년도 6월 학통. 자, 되게 쉬워. 깜짝 놀라. 깜짝 놀라요. 네. 깜짝 놀라요. 25번도 충분해. 내 실력이면 내 실력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너무 못하는 실력이.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그렇게 그려져. 진짜. 문제를 보면 검은색 카드 사이 흰색, 검은색은 이게 보면 검정 사이에 흰색이 와야 돼. 이거 어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이게 X개, 이게 Y개, Z개 하죠. 그러면 X, Y, Z의 총합이 몇 개야? 8개고 Y만 2 이상 아니니? 단순하죠. 그치? 그래서 3H 8 빼기 2면 3H 6이란 말이에요. 80, 28인데 맞지? 여기서 뭘 제외해야 돼? 조건 단을 봤더니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요 Y 쪽, 요 Y 자리에 3의 배수가 와야 되잖아. 그 Y 자리에 3배수가 오지 않는 경우, 알겠지? 요 Y 자리에 3배수가 오지 않는 경우를 갖게 보라. 알겠지? 그러면은 3배수가 이렇게 Y에 1, 2가 올 거예요. 1, 2는 올 수 없어. 1, 2가 아니라 뭐가 없는 거야? 맞나? Y 자리에? 맞지? 여기에 1, 2가 오면 나머지는 재서 올면 된다니까. 또 Y 자리에 뭐가 오면 되는 거야? 4, 5가 올 때. Y 자리에 7, 8이 올 때.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제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나온 문제 쌤이 확대. 자, 시험지 날 다 주고 가. 너네 알고니까 날 다 주고 가. 이름 적어 날 다 주고 가. 내가 너희 필요 없어. 이름 적어 날 다 주고 가. 다음 시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날 다 주고 가세요. 날 다 주고 가. 이름 다 적어 주고 가세요. 확대 좀 다 고쳐갖고 와라. 확대.